아일랜드와 한반도의 공통 분모는 20세기가 다가도록 분단과 그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그러나 아일랜드는 1998년 벨파스트 협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유지해 왔습니다. 과연 한반도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까요?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아일랜드 통일 이야기 마지막 편.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통일의 교훈. 지금 시작합니다. 아일랜드는 1998년 벨파스트 협정을 통해 북아일랜드 주요 정당과 영국, 아일랜드 정부 간의 합의를 도출해냈는데요. 남북 아일랜드 장관급 협의회를 두고 아일랜드 섬 전체에 상호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평화 프로세스의 과정을 단계로 요약해보면, 먼저 벨파스트 협정을 통해 양측 정부 간 협력 방식을 확립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 국경 지방의 양측의 지방 정부끼리 모여 여러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관계를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각종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는데, 이는 정치적 평화 프로세스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어느 위치에 와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진 아일랜드의 평화 프로세스에 어느 정도 착안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먼저 미국과 북한을 갈등의 당사자로 특정하고 두 당사자가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것을 첫 단계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아일랜드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아일랜드 섬에서는 신페인과 로열리스트에 가까운 민주주의 통합주의당을 갈등의 주체로 협상에 참여시켰고, 외부의 양심적 중재자로 미국을 끌어들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구하며 갈등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했는데, 이도 아일랜드 사례에서 착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일랜드는 이해 관계에 놓인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평화 구축을 지향했는데, IRA와 로열리스트의 정전 선언 및 무장 해제가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평화 협정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착안은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평화 프로세스에서 갈등의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갈등의 당사자들이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그 누구보다 확고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채 남북미 간의 상호 신뢰 회복의 과정이 없는 탑다운 방식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한 또한 갈등의 주요 당사자인데,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논리로 남한 국민들의 의사와 국익이 협상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설정한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또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실현 불가능하고 모호한 목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는데, 이는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과거 육자회담의 경험처럼 이후 실행 과정에서 언제든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협상이 타결되어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수많은 후속 과정과 문제들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국민적 합의와 마스터 플랜 없이 비밀리에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폐기는 물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주한미군과 미국의 핵 우산, 동북아 차원의 핵 군축 문제가 모두 연계된 큰 사안인데요. 평화협정이 정당한 구속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국 사이에 입법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일랜드에서도 벨파스트 협정에 대한 국민투표 과정이 있었고, 협정을 실행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점은
입법 과정과 입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군사 조직의 무장 해제를 관리하는 감독기구가 중요한데, 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의 존폐 여부가 핵심 사안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에 있어 평화 프로세스 과정은 그 어느 나라보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과정이 국민적 합의가 없이 진행하였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제기될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을 통해 어떤 국가를 건설할지에 대한 구체적 비전과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한반도의 상황은 아일랜드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추구하는 가치가 전혀 다른 체제라는 점과 군사적으로 핵무기라는 게임 체인저를 북한이 갖고 있다는 점이 아일랜드와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따라서 북한 체제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원활한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남북이 통일을 통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합의하고 남북한 국민 모두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갖지 않는다면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을 설정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아일랜드의 탈분단과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 과정은 탑다운으로 위에서만 합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남북 주민이 주체가 되어 그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일 비전을 중심으로 통일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새 시대의 새 문명을 창출하는 코리안 드림을 실현의 과정으로 가야만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통일 한반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일랜드 편을 마지막으로 통역사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익하고 새로운 통일 컨텐츠로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